결국 나를 등지는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라.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분명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말이다. 말다툼도 없었고 큰 잘못을 저지른 기억도 없는데 관계는 조용히 멀어져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관계의 끝을 보았다. 그 끝은 언제나 갑작스럽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마음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느 날 등을 돌리지 않는다. 다만 여러 번 돌아설 준비를 했을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국 그대를 등지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 그리고 그 신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풀어보려 한다. 사람은 관계가 어그러질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은 아닌지,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날의 표정과 말투를 거듭 떠올린다. 상대의 변화보다 자신의 실수를 먼저 찾는 것이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길수록 자기 몫의 책임을 먼저 떠안는다. 나 역시 그러했다. 유배지에 이르기 전에도, 그리고 그곳에서 지낸 오랜 세월 동안에도 나는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면 언제나 나를 먼저 살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공통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등을 돌린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말로는 곁에 있었으나 태도는 조금씩 물러나 있었다. 대화는 이어졌으나 관심은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을 결정적인 사건에서 찾으려 한다. 큰 말다툼,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혹은 명확한 배신 말이다. 그러나 내가 본 관계의 끝은 대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 끝은 늘 조용했다. 소리 없이 식어갔고 설명 없이 비어갔다. 함께 웃고 있던 자리에서도 어딘가 어긋난 박자가 느껴졌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대들 또한 그런 순간을 겪지 않았는가? 상대는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는데 그 말 뒤에 온기가 없다고 느낀 적 말이다.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괜히 마음을 앞서 쓴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의심을 모두 그대에게 돌리지 않는다. 관계는 혼자서 식지 않는다. 마음은 늘 둘 사이에서 움직인다. 한 사람이 계속 다가가고 다른 한 사람이 계속 물러난다면 그 틈은 언젠가 분명해진다. 유배지에서 만난 이들 중에도 처음에는 정을 보이던 사람이 있었다. 편지를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작은 도움을 건네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부탁은 남았으나 배려는 줄어들었고 말은 이어졌으나 책임은 사라졌다. 그 변화는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의 마음은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헷갈린다. 아직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늦은 것인지 말이다.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사소한 신호를 애써 무시하게 만든다. 그대가 느낀 불편함을 괜한 생각이라 눌러두게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그대가 느낀 그 미묘한 거리감은 대개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마음이 떠날 때 가장 먼저 태도를 줄인다. 시간을 덜 내고 시선을 덜 주고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그럼에도 관계는 당장 끊어지지 않는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떠난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한다. 나는 그 상태를 유배지에서 수도 없이 보았다. 그리고 그 끝을 또한 보았다. 끝은 언제나 같았다.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되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없었다. 떠날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사람을 정확히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대들이 느꼈던 그 어긋남은 예민함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불안이 아니라 신호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그리고 어떤 태도가 결국 사람을 등을 돌리게 만드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가려 한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관계가 기울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태도였다. 말은 쉽게 흉내낼 수 있다. 안부를 묻고 웃음을 띠고 예전과 다르지 않은 말투를 유지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태도는 마음을 속이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말을 오래 듣기보다 그들의 태도를 오래 보았다. 그 속도, 그 간격, 그 시선을 말이다.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태도의 온기가 실려 있었다. 함께 있는 시간의 밀도가 달랐고 침묵마저 불편하지 않았다. 반대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이미 등을 보이고 있었다. 대답은 하지만 질문은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시선이 머무르지 않았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사람은 흔히 큰 사건이 있어야 관계가 달라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들이 관계를 가장 많이 바꾼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말, 대충 넘긴 약속,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배려의 생략,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쌓인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한 번 더 머문다. 뜻을 헤아리고 표정을 살피며 혹여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뒤늦게라도 돌아본다. 그러나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자기 말만 남긴다. 말을 던지고 설명하지 않으며 오해가 생겨도 굳이 풀려 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이 차이를 느껴본 적 없는가?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일을 가볍게 넘기는 모습 말이다. 그때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쓴다. 바빠서 그렇겠지. 요즘 여유가 없겠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나는 그 설득이 대개 관계를 더 늦게 정리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바빠서가 아니라 이미 우선순위에서 물러난 것이다. 시간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말해준다. 유배지에서 나를 자주 찾던 이가 있었다. 말없이 들러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굳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관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방문은 뜸해졌고 이유는 늘 비슷했다. 잠시 여유가 없다는 말,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갈등을 만들지도 않았다. 다만 나를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이다. 이것이 사람이 등을 돌리는 방식이다. 소리를 내지 않고 칼날을 드러내지 않으며 그저 태도를 덜어낸다. 그래서 상처는 늦게 온다. 관계가 끝난 뒤가 아니라 관계가 끝났음을 비로소 인정하는 순간에 상처는 찾아온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때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도 외면했을 뿐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태도는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다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말을 줄이지 않는다. 대신 말의 무게를 줄인다. 진심이 빠진 말은 쉽게 반복되고 쉽게 흘러가며 쉽게 잊힌다. 그 말 속에는 함께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형식만 남아있다. 그 형식이 오히려 사람을 붙잡는다. 아직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형식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배웠다. 형식은 사람을 이어주지 못한다. 사람을 잇는 것은 언제나 태도였다. 이것을 알게 된 뒤로 나는 더 조용해졌다. 사람의 말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의 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태도가 변했다면 마음도 변한 것이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었다. 이제 그대들도 관계를 돌아볼 때 말보다 태도를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나를 등질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도로 먼저 등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은 관계를 끊지 않고도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말은 예전처럼 오가며 자리는 함께하지만 책임은 조금씩 내려놓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유배지에서 자주 보았다. 그들은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차갑게 돌아서지도 않았다. 다만 관계가 요구하는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다. 도움은 주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고 약속은 하되 지키는 일에는 힘을 들이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다가오고 불편해지면 물러났다.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였다. 이들은 흔히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이라 여겼다. 선을 넘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각자의 몫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존중에는 언제나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바로 함께 감당하려는 마음이다. 관계는 편할 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사람을 가른다.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흐린다. 분명한 입장을 묻는 순간 대화를 가볍게 돌린다. 나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결정을 미루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서로의 오해를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때 사람들은 갈등이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떠안지 않으려는 것이다. 책임은 관계를 깊게 만든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관계를 얕게 유지한다. 얕은 관계는 상처를 덜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끝까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아오던 이가 있었다.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때, 그는 언제나 공손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향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향한 선택이었다. 그는 나를 등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서는 자리를 피한 것이다. 이 차이를 사람들은 종종 놓친다. 등을 돌리는 행위만을 배신이라 부르지만 함께 서야 할 때 자리를 비우는 태도 역시 관계를 무너뜨린다.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은 항상 말이 있다. 바쁘다는 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말이다. 그 말들은 거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진실 또한 아니다. 진실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함께하려는지, 어디서 멈출지를 이미 정해두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남아있지 않는다.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다. 그대들은 이런 관계를 지켜본 적 없는가?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마다 늘 혼자 판단하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상대는 가벼워지는 관계 말이다. 그대가 짊어진 무게는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내려놓은 몫이 그대에게 옮겨간 결과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책임까지 대신 떠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소모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책임 없는 친절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으나 오래 머물면 사람의 마음을 마르게 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웃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같은 편에 서는가이다.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은 늘 중립을 말한다. 그러나 그 중립은 관계를 지키지 않는다. 관계는 중립 위에 서지 않는다. 서로를 향해 한 발 내딛는 용기 위에 선다. 이 통찰을 얻은 뒤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한 가지를 더 살폈다. 그 사람이 편할 때뿐 아니라 불편할 때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말이다. 그 기준은 사람을 가르는데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되었다. 관계는 설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함께 짊어지는 태도로 이어진다. 이제 남은 것은 그대가 어떤 태도를 지닌 사람과 곁에 설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일이다. 그 선택이 그대를 지킬 것이다.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들은 누군가를 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먼저 물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유형을 가장 많이 보았다. 겉으로는 무난하고 말도 거칠지 않으며 사람들과 큰 갈등을 만들지 않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은 늘 한 발 뒤에 있었다. 그들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만 마음보다 안전을 먼저 택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책임이 생길수록 그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이들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일정하다. 처음에는 다정하다. 경계를 허물 만큼은 아니되 호의를 보일 만큼은 다가온다. 그러나 관계가 진짜 무게를 요구하는 시점이 오면 그들은 속도를 늦춘다. 그 속도 차이를 사람들은 쉽게 놓친다. 아직 곁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이 이어지니 마음도 남아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늘 한쪽의 해석일 뿐이다. 결국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선택지를 남겨둔다.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위치 말이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사람들은 더 크게 흔들린다. 아무 예고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예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고를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이들은 종종 말한다.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피곤해진다고, 관계에 기대가 많아지면 부담스럽다고 말이다. 그 말은 틀리지 않다. 다만 그 말 뒤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다. 나는 편안한 만큼만 함께하겠다는 전제다. 그 전제를 가진 사람은 결국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깊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가 얕을 때는 오래 남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빨리 떠난다. 나는 이 사실을 사람을 오래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떠난다는 것을 말이다. 그 선택은 비겁함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다. 관계에서 불리해질 것 같으면 물러나는 습관, 책임이 생길 것 같으면 거리를 두는 습관 말이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관계를 만들고 비슷한 이유로 떠난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조금만 덜 기대했으면 달라졌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관계는 그대의 태도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미 한쪽은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가볍게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관계를 대하는 눈이 달라진다. 떠날 사람을 붙잡는 대신 남아있는 사람을 더 분명히 보게 된다. 결국 나를 등질 사람들은 특별히 냉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관계는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 조금 더 참아야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해야 하는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지는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전혀 다른 답을 얻었다. 관계가 기울 때 필요한 것은 대개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이었다. 붙잡으려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관계는 더 빠르게 미끄러졌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붙잡는 기준이 아니라 놓아도 되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았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보는 일이었다. 말로는 남겠다고 하면서 태도로는 계속 물러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만의 의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아직 남아있는 말보다 이미 사라진 태도를 인정하는 일 말이다. 사람들은 종종 끝까지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해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해낸 관계들이 있다고 본다. 그대가 오래 고민했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관계는 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상호의지로 이어진다. 한 사람이 계속 증명하고 다른 한 사람이 계속 판단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불균형을 오래 바라보았다. 늘 먼저 다가가던 이가 먼저 지쳤고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이는 끝까지 편안했다. 그 결과는 늘 같았다. 관계는 끝났고 상처는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태도가 먼저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더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정확히 보게 했다. 남아있는 사람의 태도는 언제나 분명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지켰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함께 서는 쪽을 택했다. 그들은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관계가 무거워질수록 더 깊어졌다. 반대로 끝내 등을 돌릴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지점을 피해갔다.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선택이 분명해져야 하는 순간 말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변명을 해석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태도는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이제 하나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함께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서만 무거워지는 관계인가 말이다. 후자라면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관계가 함께 감당될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끝내는 선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선택은 자신을 아끼는 태도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계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지키는 기준을 얻었다. 그 기준 덕분에 나는 더 적은 사람과 함께 했으나 더 오래 남아 있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무게로 남는다. 그러니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다. 태도를 지키는 사람 곁에는 결국 같은 방향을 보는 이들만 남는다.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내가 끝내 배운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그런 사람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다. 사람은 의심보다 신뢰를 먼저 내주며 살아간다.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그 신뢰가 돌아오지 않을 때 언제 멈추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과 멀어졌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과는 멀어지지 않았다.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분명해졌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는 아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대가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람은 모두 남지 않는다. 그러나 남아야 할 것은 있다. 그대가 끝까지 지켜낸 태도다. 사람은 떠나도 태도는 남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면 충분하다.